안녕하세요. 장래 지도사가 되는 방법,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 전문위원 이권태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래 지도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장래의 의미와 기능 중에서 죽음의 과정, 죽음의 과정, 죽음의 인지 과정, 임중자의 상태, 죽음에 대한 정의 이렇게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죽음의 과정은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떠한 신경의 변화와 과정을 겪게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와 로스는 그 과정을 죽음의 과정이라고 명명한 후에 부정과 교립, 첫 번째 단계로 부정과 고립,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타협, 네 번째 우울, 그리고 다섯 번째 수용의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고립은 죽음에 가까운 병이라는 것을 안 첫 반응으로서 환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의식하고 충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로서 환자들이 감정을 반항이나 분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로서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남의 탓을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서서히 분노하기를 포기하고 다음 단계인 흥정이라는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옛날보다 착실한 행동을 보이려고 하고 특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타협의 단계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로서 몇 단계의 신경 변화를 거치고 나서야 공통적으로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자 신의 운명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우울의 단계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 단계로는 환자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졌을 때와는 달리 포기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퀴블러 로스는 이 최종의 단계에서의 공통된 심정은 내가 못다 한 일도 있으나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구나. 나는 갈 준비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하며 비교적 평화를 누리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인지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면 공개되지 않은 인지 단계, 두 번째 의심이 가는 단계, 세 번째 상호위장의 인지 단계, 네 번째 공개적 인지 단계, 이 네 단계로서 공개적 인지 단계에 가면 최종적으로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이 공개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단계가 이르고 의료진은 환자의 남은 날들을 가능한 편안하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반면 환자 스스로는 자기 책임과 품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호스피스 시설로 옮겨져서 나머지 여생을 고통이 없이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종자의 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을 앞둔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으로서 자기를 보존하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이 지닌 모든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보존하고자 하는 이 같은 본능 때문에 죽음에 앞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종교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죠. 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만, 네. 베이커,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톰슨, 미국 사회 윤리과학원, 하버드 플레이나 캔사스 법령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외부 자극과 내적 요구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지성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 자동적 근육 운동이나 호흡작용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지된 상태, 세 번째 배출 반응이 결여된 상태, 네 번째 뇌파 곡선이 없는 상태, 이런 등으로 죽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래의 의무와 기능으로서 장래의 기원과 장래의 의미, 장래의 기능,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의 기원은 세계 각처에서 수만 년 전 이전으로 추정되는 유적 등에서 인글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등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옛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매장이나 화장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의례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데, 장래의 의미는 장송의례의 약칭으로서 사자를 장사 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으로의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여 의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장례라는 용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이고, 원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정통적으로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장래의 기능에는 사회적 기능과 물리적 기능, 그리고 문화 종교적 기능, 심리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는데, 교육적 기능을 보면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 의례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의미 있게 느끼게 된다고 하고요. 심리적 기능으로 보면 근친자의 죽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임종으로부터 수시, 초혼, 입관, 발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며칠에 걸쳐서 행해지는 장례 행사는 하나의 완충장치가 되어 살아있는 자가 느끼는 충격과 아픔을 완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장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의 역사적 변천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구려시대를 예를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혼인만 하면 벌써 장사 지낼 때 입을 옷을 장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금, 은, 돈,
패백 같은 것을 후하게 써서 장사를 지내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봉분 앞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소를 만들고 3년을 지낸 다음에 길이를 가려서 장세를 지낸다. 부모나 남편의 추상에는 3년 동안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 동안 입는다 하였습니다. 초정을 치를 때는 모두 곡하고 울지만 장산을 지낼 때는 춤추고 음악을 하며 죽은 사람을 보내는, 그야말로 장사가 끝나면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었던 의복과 거마를 무덤 곁에 놓아두었다가 장사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 집에 가지고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혼인 후 수의를 마련한다는 기록으로 봐서 고인에게 예를 갖추어 치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장례 기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적 상장례와 상복 제도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후장한 것으로 보아 저승에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저승관념과 사생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석총을 말하는 것이며 봉분 앞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며 오랫동안 집안에 빈소를 모시는 것으로 볼 때 2차장일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고부는 수도 변천에 따라 적, 안, 현, 퉁구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에서 유포되어 있으며 이 밖에 안악 주변에서도 벽화 고분의 유존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분은 대부분 강변의 낮은 지대에 이루어지거나 산을 등지고 넓은 들을 낀 언덕 위에 조성이 되고 있고 고분은 분구의 축조 형식에 따라 석정과 토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특히 고구려 전기에는 적석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후기에는 봉토분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장례의 절차를 행함으로 고인과의 완충제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불교를 국시로 한 까닭에 화장 제도가 성행하였으며 신라와 동일하게 화장묘는 주로 상류 귀족층과 승려들에게만 한정되었고 불교의 생활화와 함께 일반인들도 화장에 의해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7세기 초 중엽부터 유행하였던 다비장법은 아마 12세기 이전까지는 정통적인 장법과 병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되고 있고요. 12세기가 되면서 다비장법은 완전히 정착하게 되고 12세기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불숭의 장법이 한결같이 다비장법이었다는 것을 점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고려시대 이전에 불교도들이 화장묘에서 묘지가 축토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장이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석실묘, 귀족이나 상류층에서는 화장을 했을 경우 화장묘,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석곽이나 토막묘를 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사로 오게 되면 1934년에 공포된 의례준칙의 내용은 혼례와 상례, 제례를 그 골격으로 하고 있고 내용은 전통 의례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례준칙의 상장 의례에 대한 규정은 총 2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례 편람에서 규정한 상례의 절차가 연락교의 대절차와 소절차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상장을 낸 실제적인 진행을 순조롭게 해주는 직관은 상당히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와서 하는 장례의식은 이때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례준칙과 사례평람의 비교로서 나오는 용어를 보면 임종이나 상주, 호상, 부고, 식급념, 영자, 명정, 상복급 상장, 장일, 영결, 발인, 천광급 회격이나 화강급 성분, 위안제, 우제, 상식, 상망전배, 소상제급 대상제, 조위, 급상급 상복 등등으로 절차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중복되는 바가 있어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현대 장례의 이해 절차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서 임종 용어가 나오죠. 근래 와서는 임종을 병원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병원에서 집으로 모신 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평소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미리 연락하여 마지막을 함께하도록 전하고 유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필기구나 녹음기 등을 준비하도록 일러둡니다. 이 순간만큼은 운명이라 하는 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야 하므로 슬픔이 북받치더라도 울음소리를 내거나 떠들어서는 아니 되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에게 두려움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하여 목사님을 초빙하여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복은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 초원하는 초원하고 발상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는 지금도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고 고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고복의 절차는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고복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나가려는 혼을 불러 오는 그런 행위인데 요즘은 대부분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는 형편인 뿐더러 또 지붕에 올라가서 복을 부를 수 있는 경우도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염려하여 정침의 남쪽 뜰에 가서 부르거나 대문 쪽을 향해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당에 상을 차리고 북향을 하거나 지붕을 향하여 같은 형식으로 고복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자상. 사자상은 고복이 끝나면 죽은 이의 회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자상을 차리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는 의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사자밥이라 하여 밥 3그릇, 술 3잔, 백지 1권, 영태 3마리, 집신 3켤레, 동전 몇 입을 채반 위에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놓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이 편할 수 있고 또 뜻밖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때 차린 상을 사자상이라 하고 신은 남쪽 대문 쪽을 향하여 넣습니다.
밥과 반찬은 여기로, 집수는 먼 길에 갈아 신으라고 신으라고 준비된 것입니다. 돈은 망자의 영혼을 부탁하는 일종의 뇌물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반찬으로 간장이나 된장만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승사자들이 간장을 먹으면 저승으로 돌아갈 때 물을 켜게 되어 자주 쉬거나 물을 마시러 되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생략되었지만 일부 장례식장에서 분향소 입구에 사슴상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 채반 대신 상 위에 밥 3그릇, 간장 3그릇, 약간의 노잣돈, 그리고 상 아래는 집신 3켤레를 놓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서 에어컨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바람 때문에 기침이 나가지고 에어컨. 네. 그 다음은 수시. 수시는 가정에서 운영하여 수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수시를 합니다. 탈지면으로 코, 귀 등 신궁을 막고 눈을 감기며 입에는 설치를 하여 턱을 받쳐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이 괴고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서 펴고 수시복을 갈아입힌 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각 관절 부위를 5매듭을 한 다음 수시포로 덮어 안치실에 안치하는 것이 수시입니다. 그 다음에 입상주라 하면 현대 장례에서는 주상과 주부를 반드시 세운 후 본격적인 장례 절차에 임합니다. 그러나 호상을 세우되 사화는 별도로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호상은 상주에 가까운 일가 어른 가운데 상례에 밝고 덕망 있는 사람을 뽑는데 상주를 도와 상례 일체를 관장을 합니다. 상주들은 상복 중 두루마기를 입되 고인을 입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상일 때는 좌단하고 모상일 때는 우단하여 입힙니다. 이런 차임은 죄인이란 의미 말고도 부모가 돌아가신 급한 상황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좌단, 우단의 경우 부모상 중 어느 상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사전이라 하면 현대 장례에서는 수시를 한 후에 안치실에 시신을 안치하고 곧바로 분향소를 차립니다. 이때 고인의 영자를 설치를 합니다. 정통 상례에서는 습이 끝난 후 수의를 입힌 후에 영자 설치를 하지만 요즘 장례 기간의 단축으로 정무객들의 편리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놓고 앞에 제상을 놓습니다. 그 위에 향상, 향로, 향합, 오사기, 촛대, 한쌍띠, 수건 등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을 놓아둡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정 사진이나 혼백을 놓고 그 위에 간소화해서 다른 것은 차리지 아니하고 성경책이나 향로 같은 것은 놓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대신 놓고 그다음에 삼색과일을 넣고 숫잔을 잔디에 받쳐놓고 탁자 앞에 향합은 동쪽으로 놓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탁자에 촛불 켜고 아침 저녁으로 빛, 수건, 세수할 물을
받들어 영대에 넣습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세수를 하고 피술피술한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색과일이 나오는데, 삼색과일이 무엇인가 하면 대추, 붉은색의 대추, 흰색의 밤, 검은색의 꽃감 세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네요. 네. 여기서 혼백이라 하면은 신주를 만들기 전에 마포나 백주로 접어서 만든 임시 신주이며 보통 추상행 중에만 씁니다. 그러나 신주를 만들지 않을 때는 이 혼백을 빈소에 만 2년을 모셨다가 탈상 후 묘소에 묻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는 또 상주 또는 호상은 장례 물품 상담 및 절차에 대해 장례식장의 장례 지도사와 상담하여 결정을 합니다. 미처 연락하지 못한 일가 친척에도 연락하고 부고할 곳과 연락처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될 장소에 대한 안내 방법도 상의해 둡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정이라 하면 붉은색 비단에 음분으로 망자의 성과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명정의 서식에는 학생 김해 김씨 지구라고 쓰거나 유인 안동권씨 지구라고 씁니다. 이때 남자에게는 관직명이 있으면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직명을 쓰며 벼슬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유인이라 하지 않고 부인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남자가 학덕이 있고 호가 있으면 호를 써서 동제거사 또는 춘원처사 등을 쓰기도 합니다. 부인에게 당호가 있으면 은당부인 또는 지원부인 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정비에 따른 명정서식은 개신교의 경우에는 성도 김해 김공 또는 김아무개 집사 김아무개 장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치관이라면 현대의 관은 장례용품 제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을 따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장례 지도사와 상담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관은 대개 매장용 관과 화장용 관으로 구분되는데 고급스러운 향나무 관에서부터 오덕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것이고 화장용으로는 최근에 개발된 정유관을 사용하기도 하며 외구로 운구되는 시신의 경우 알루미늄 관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서 화장용 관을 쓰는데 화장용 관을 쓸 경우 이게 비싸지 않고 가볍고 그런 저처럼 관을 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고는 장지와 발인 및 하관이시가 결정이 되면 부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글 부고 서식을 보면 아무개께서 몇년 몇월 몇시의 노안으로 별세하셨기에 상가 알려드립니다 하고 미망인 아무개 아들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손자 누구누구 발인일시는 몇월 며칠 몇 시이며 발인 장소는 어디이고 장지는 어디이다 라고 안장일시도 쓰는 것이 좋고 호상을 아무개나 쓰는데 여기서 호상이라면 아까 상주를 대신하여 장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염습은 이제 옛날과 달리 장례 길이 짧기 때문에 정통 상례 의례와는 달리 습, 소렴, 대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습이란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절차이고, 소렴이란 작은 이불로 또 죽음을 싸고 염포로 묶는 절차입니다. 한편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대렴포로 싸고 묶어서 입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준비물로 소독용 알코올, 탈지면, 한지 등과 수의관 등 비롯한 장례 물품입니다. 장례지도사는 염습실에서 물품을 진설하고 수의를 입히기 쉽게 속옷부터 차례로 끼워두고 신공을 막을 수 있는 솜을 준비해두고 맷배 등 염수에 필요한 물품과 매질할 때 쓸 수 있는 끈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관 내부는 깨끗이 청소하여 틈새가 있나 확인하고 한지를 깔아 입관 준비까지 마친 후 다음 절차에 임합니다. 오늘날은 그 장례 절차에 있어 습이 끝난 다음 곧바로 소렴으로 이어지며, 소렴 절차는 전통과 달리 그 절차 방법이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소렴과 대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화장이나 할 경우에는 소렴으로 끝나고, 입관, 매장할 때에는 대렴으로 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입관. 염습한 시신은 입관을 하게 되는데, 관의 종류는 매장용, 화장용으로 분류되며 재질은 다양합니다. 시신의 크기와 용도에 알맞는 관으로 선택해야 하며, 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틈새가 있는지를 보고 내부에 한지를 깔고 칠성판으로 한지를 싸서 넣고 지금을 깔고 베개를 놓습니다. 상주들과 함께 관이 위쪽에 시신의 머리를 맞춰 소심있게 안치하고 천국으로 덮은 후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공용품으로 관 내부를 채워 넣습니다. 한지로 덮고 매장의 경우에는 하관시 광중에 넣을 수 있도록 공포와 명정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하며, 경비에 따라 별도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관의 뚜껑인 천개를 덮고 나무못이나 격자, 은정 등을 고정시킵니다. 관을 단단히 조여 결관하고 부위를 씌워 상하를 표시한 다음 안치실에 안치하거나 뒷목을 받쳐 자리에 안치하고 병풍을 가리며 씌워두었던 영자를 제자리에 설치합니다. 이것이 입관 절차이고, 입관이 끝나게 되면 기독교에서는 입관 예배를 드리죠. 11번째는 성복.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 것이 성복이라고 합니다. 입관 전에는 상복을 정식으로 입지 못하고 좌단, 우단이라 하여 남자 상에는 왼쪽 어깨를 꿰지 않고 여자 상에는 오른쪽 어깨를 꿰지 않고 입으며, 이는 상을 당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경황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또한 보는 사람이 누구의 상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양복 위에 흰 두루마기를 좌단, 우단으로 하여 입고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고인이 아직 입관 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입관 전에 문상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대 장례식장의 경우 대부분 3일장으로 인하여 조문 시간이 짧고 바쁜 현대생활의 특성상 조문 오시는 손님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상을 받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입관을 하기 전에 고인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되며, 입관이 끝난 후 상복을 올바르게 갖춰 입고 전을 지낸 후 비로소 고인께 술 한 잔을 올리며 절을 하게 됩니다. 현대 상복은 정통적인 굵은 제복과 대수 장군의 형태를 띤 상복을 입기도 하나, 옛날처럼 배의 짜임새나 모양을 달리하는 구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고운 배로 만들어진 상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검은색 양복이나 양장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상복에는 일정 기준이 없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착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옛날과 달리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핵가족화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상복과 복제도가 없으며 상복 형태와 종류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통복하기 전에 상주들과 복인들은 몸을 정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목욕 재개해야 하지만 현대는 머지에 물을 약간 적시고 얼굴을 닦고 손을 닦는 정도로 간소화되고 있으며 성복하고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서로 위치하여 분양 재배하고 서로 슬픔으로 주상을 하게 됩니다. 남자 상주는 가정을 해준 축에 따라 붉은 제복의 착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는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대 장례에서는 주로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네타이아 양말, 검정색 구두, 검정색 양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삼배로 만든 상장이나 팔에 완장을 두르게 됩니다. 여자 상주는 대부분 전통 상복을 착용하지 않으나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는 착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대 장례에서는 주로 흰색 치마 저고리에 흰 버선과 고무신을 신습니다. 검정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대 상복의 경우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왼쪽 팔에 검티를 두른 완장을 차서 상주임을 구분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와 가슴에 상장을 달아 이러한 상복과 복제도는 전통 예복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상과 주부, 딸과 며느리 구분이 되지 않는 상복은 정통 상례에 비한다면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복을 갖추어 성복한 후에 애통하고 경건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리고 상계에서는 모든 일은 호상에게 맡기며 시신의 옆이나 빈소를 지켜야 합니다. 옛날처럼 역법불식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마구 먹는 모습을 보이거나 속이 상한다고 해서 술 마시는 거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친지들이 권할 경우 같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성부까지 했죠. 그 다음에 조문.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밝히고 빈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호상은 어느 곳에 누가 왔는지 상주에게 기뜸해주고 먼저 상주에게 목례를 한 다음 최근에는 곡을 하지 않으므로 영정이나 혼백을 향해 읍을 잠시하고 나아가 꿀한자 분향을 하는데 향은 촛불이나 성냥 등으로 붙이고 입으로 불어 끄지 말고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거나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며 향내 하나씩 꽂습니다. 향은 홀수로 분향하며 나무 향은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왼쪽으로 받치고 오른손의 검지와 검지로 향을 조금 집어 향내에 넣습니다. 언화를 하는 경우에는 꽃의 줄기 끝이 영정 앞으로 가게 놓는데 꽃은 오른손으로 받고 꽃송이가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며 영정 앞에 나아가 목례를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놓습니다. 그 후 상주에게 평절로 맞절을 하고 반배를 한 다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3번 치장. 치장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일련의 준비 과정으로 매장이든 화장이든 망자에 대한 갈무리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전통에서는 치장은 매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6월장이나 3월장을 치르면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나 현대는 대부분 3일장으로 죽은 2일 후에 장례를 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호상과 상의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봉안 또는 상고를 등 판례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화당장의 선정과 화당시간 확인, 공부시간과 행렬, 화당장까지의 도착시간, 유골 또는 봉안함, 낙골함, 그리고 봉안 지역의 봉안당을 선정하거나 각종 전제에 대한 재물,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식사 등 세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선영이나 공묘지 혹은 개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나 장지와 하관시 직원으로부터 받고 공부 방법과 행렬, 장지까지의 도착시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가능 여부, 각종 전제에 대한 재물, 문구에서 매장까지 필요한 노동력,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식사 등을 세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통과 달리 현대에서는 광중에 회격을 하지 않고 흰주도 만들지 않으며 부장품 역시 없고 상여나 삽 등도 장례용품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장례품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화장하는 문화가 많이 되어서 한 80%가 화장을 하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쇠붙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등을 부장품에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번 발인을 보면 견전과 발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발인제 또는 연결식이라고도 하며 종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과 매장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에서는 발인식이라고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별을 위한 예식, 연결식 또는 발인제를 지내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관을 연구차에 실어놓고 차량 앞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전통과 달리 축관과 집사자가 없고 오늘날 장례 지도사의 주관 아래 주상이 분향하고 잔을 올리며 장례 지도사가 견전 충문을 읽고 발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술 한 잔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계가족 순으로 나와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또 견전을 올린 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연결식을 거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인제 또는 연결식의 순서는 종교에 따라 재물을 생략하기도 하며 개식, 각 종교에 따른 의례, 고인의 양력 속의 추도사, 분향, 헌화, 폐식, 출관의 순으로 진행되며 종교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로 이동하여 의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기 연결식장에서 하는 부분인데 고인의 양력 속에나 추도사가 있으면 추도사를 하고 분향이나 헌화를 하고 폐식, 출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현대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발인 절차입니다. 15번째 금묘. 금묘는 매장일 경우 상여가 묘지에 도착하여 하관하고 사후토에 제사 지내며 신주를 모시고 성분을 하는 절차이고 화당일 경우는 화당장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16번 사무제. 사무제는 추상 당일로부터 3, 5일째 되는 날까지 세 차례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우제라고 합니다. 우제는 죽음을 무효지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조금 떠난 영혼이 방할 것을 우려하여 편안하게 빈소에 안착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초우제는 반혼하는 즉시 올리는데 반혼이 늦어서 저녁 상식을 겸하여 올리기도 합니다. 반혼제라고도 합니다. 이때 재물 제대로 갖추고 술도 3잔씩 올리며 제사의 형식을 갖추어 지내는데 제우제나 사무제는 그 방식이 같으나 당일 아침에 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우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제우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사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묘지가 가까우면 아침에 제우제를 지낸 후 곡을 하며 의사를 돌아보고 재배합니다.
묘소 먹을 경우는 3일째 되는 날 아침 3일을 지낸 후 혼병을 모시고 상주에 곡을 하며 묘소로 갑니다. 제물을 진설한 후 곡 재배하고 충문을 읽고 혼병을 묻고 탈상의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에 동행하지 않았던 부녀자들도 동행하여 묘지 위치를 확인하고 상주들은 묘지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절차는 현대 장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사 법규입니다. 네. 장사 법규. 종교별 장례와 제례가 있는데 이걸 생략하도록 하고 장사 등에 대한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대한 법률. 그 중에서도 용의 및 용어 정의 및 규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이제 주요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0년 1월 10일 법률 6158호인데 개정 사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 기한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타 불법 묘지 연구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공설묘지, 법인묘지, 중중, 문중묘지, 가정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묘지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 법묘지, 종중, 문중묘지, 가정묘지, 개인묘지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그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며 15년씩 3회까지 설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을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분묘 연구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구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법 묘지의 연구자가 당해 묘지 이전 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의 2회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5월 25일에 개정된 법률 8489를 보면은 주요 내용이 자연장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신고, 봉합묘의 시설 기준 제한,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차등 부과, 사설 장사 사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 의무 부과, 장사시설의 정비 개선 및 사용 제한 명령, 법률의 한글화. 네. 9번째, 어려운 법령의 용어의 순화. 10번째,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그런 것 등이 주 개정 내용이고요. 네. 2009년도 10월 29일 날 개정된 법률을 보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 개정을 하였고, 2010년 5월 31일 법률 1331호에 보면 개정 사유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상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 법문 중에 산지 정형 신고를 같은 법 제15조 2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30일 날 개정된 법률 1741호에 하면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개정하였다는 것이 나오죠. 장자 등의 법률 11,008호에 의하면 장례 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장례 지도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불공정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해서 장례 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장례 지도사 국가대신 도입과 두 번째,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 및 기준 및 신고에 관한 것, 세 번째, 기존 종사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규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매장이라는 것은 시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하고 하고는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매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선 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4시간 이내는 매장할 수가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와 임실 10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등 이시관한 법률에 따라 그래서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1호에 따른 장기 등 적출이 끝난 시체에 대해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매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 번째, 매장의 장소는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매장할 수가 있음.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묘지에 매장한 시체나 유골만 매장 신고 수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매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의 방법 처리 기준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화장한 유골을 매장한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된다.
위반시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5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체에 대한 약품 처리 기준을 보게 되면 약품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시체 약품 처리실과 약품 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해당이 되고요. 시체에 대한 약품 처리 시 시설 기준은 실내 공기를 청정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시설, 소독시설, 산화수도시설 및 사시도 법 제2조 5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구비한 장소여야 됩니다. 약품 보관실은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시체에 대한 약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해 관계행정기관이 약품 처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약품 처리로 인해 질병의 감염, 확산 및 악취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 시체에 대한 약품 처리 시 준수사항 약품 처리로 인해 시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체에 대한 약품 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로부터 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체의 약품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면 된다. 시체 약품 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약품 처리 기록대장의 기록 작성 및 보존 비치, 양식장 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체에 관한 약품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단 1을 5년간 보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당 신고. 매당 신고는 사후 신고제이며 신고미자는 매당을 한 자이고 신고기한은 매당 후 30일 이내 매당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면 되고 처리기한 즉시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장의 정의는 화장이란 시체나 유물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이다. 화장의 시기는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내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 1호에 따른 장기 등 적술이 끝난 시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에 시설 또는 장소에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경우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화장시설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하청 경내에는 다비다시피 화장하는 경우 화장실이 끝나지 않는 도시와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 법칙은 1년 내의 징역, 벌칙은 1년 내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 방법. 화장 방법과 기준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퇴화하고 꺼내지 않은 시체도 화장이 가능합니다. 화장할 때 관 속에 있는 화학 합성 섬유, 비닐 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 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있는 물질, 휴대전화나 심박 조일기, 병 등의 금속, 유리, 탄소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은 사전 신고자로서 화장하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화장하려는 자이다. 신고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기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79에 승인해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읍면통장의 확인서 등입니다. 개장의 정의.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 한다. 개장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사전 신고제로서 신고 의무자는 개장하는 자, 신고기관은 시체 유골 현존지,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각각 두 곳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존지와 개장지는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영인시면 영인시가 현존지이고 이를 수원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가 개장지가 된다. 또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하고 봉안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신고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요구를 거부해준다. 해지기간은 2일이다. 다음은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분고를 수목, 화초, 잔디 등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자연장의 정의는 기존 묘지 봉안시설의 경우 국토 잠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묘지의 경우 주변 환경과 이적인 죽은 자만의 공간으로서 국토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대표적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동을 이용을 하거나 화초 형태의 자연장 그리고 잔디 형태의 자연장 등으로 하는데 연못장은 자연장이 아닙니다. 자연장의 방법 기준은 자연장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다고 공부를 하며 화장한 유골이 골분, 흙, 용기 외에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자연장의 방법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자연장에 사용되는 용기의 재질은 자원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11호에 따른 생물해성 수지 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수분에 의하여 형태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 않은 투기 등 용기의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여야 된다.
자연장의 장소는 공설자연장지, 산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법인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